화장실은 개 좋다더만. 급식 좀 맛있고. 다음 기본 문제 13-4번. 얘도 활용인데요. 이것도 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활용이죠. 수도꼭지에서 물 푸는 문제, 아니면 뭐 몇 명이서 일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그 중딩 때 배운 선생이 제대로 가르쳤을지 모르겠으니까 내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체 양을 1이라 두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당 급수량을 미지수로 잡는 거야. 근데 지금 수도꼭지가 총 3개이기 때문에 A의 1시간당 급수량을 A, B의 1시간당 급수량을 B, C의 1시간당 급수량을 C. 이런 세팅이 디폴트입니다. 이런 세팅을 디폴트로 하시고, 그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만드냐면 1시간당 급수량에다가 흐른 시간을 곱한 게 전체 양이다. 그런 당연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전체 양이 1이니까.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A, B, C로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세 개를 모두 틀었다? 그럼 1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은 3개를 다 틀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이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겠죠? 근데 1시간이 걸렸대요. 여기다가 흐른 시간 1시간을 곱하면 물의 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와 C를 틀었다. 그러면 A 더하기 C만큼 나오는 거죠. 1시간당. 근데 이러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지금 1시간당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은, 흐른 시간은 시간 단위로 써야 돼요. 그래서 2분의 3을 써야 되겠죠. 이러면 가득 채워지고요. 그리고 B와 C를 틀어주면은 2시간이다. 물어보는 것은 A와 B만 틀었을 때는 몇 시간이 걸리나요? 모르겠으니까 X시간을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개 정리를 하면은 A, B, C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 3개를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C가 3분의 2고, 요건 뭐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 이런 얘기니까요. A 더하기 C는 3분의 2. 얘는 B 더하기 C는 2분의 1. 얘는 A 더하기 B는 X분의 1.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게 윤환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좌변에서 이 새끼의 2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1이니까 요 놈의 얘네들을 다 더한 걸 2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게 이 3개 합이다로 x를 찾는 겁니다. x분의 1 더하기 요거 2개를 더하면 6분의 7이잖아요. 그래서 x분의 1은 6분의 5라서요. x는 5분의 6 시간이다. 문제가 그 2분의 3시간이라고 안 나와 있고 1시간 30분이라 했기 때문에 저거를 몇 시 몇 분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1시간 더하기 5분의 1시간. 5분의 1시간은 12분이지. 1시간 12분이라고 답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제 13-56번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조금 더 활용된 게 6번이니까 6번만 지금 하시죠. 요거는 숙제로 하시고 세팅 똑같이 한 다음에 문제 설명에 맞게 식을 세워주세요. 요건 이제 로봇의 1시간당 1A량을 ABC라고 했을 때 AB가 하면은 1시간에 A 더하기 B만큼 하는 거죠. 여기다가 흐른 시간 15분이면 4분의 1시간 곱해주면 완수.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B랑 C가 하면은 20분 3분의 1시간이죠. C랑 A가 하면은 12분 5분의 1시간입니까?
그러면은 넘기면 4, 4, 5가 될 거고 이것도 이제 융합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해주면은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4분 동안 했어요. 4분이면은 몇 시간이냐? 15분의 1시간이죠. 그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추가로 일을 했는데 추가 시간 동안은 BC만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죠. X로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이 완수돼야 되니까 이게 1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찾은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을 물었기 때문에 그 찾은 X가 답이 아니고 X에다가 4를 더한 게 답인 거예요. 근데 이놈이 6이라는 걸 알잖아요. 6을 넣어주면 5분의 2고요. B 더하기 C도 압니다. B 더하기 C는 3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3X라고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X가 5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요. 5분의 1 시간은 12분이니까 답이 16분이다. 1차 연립 1차 방정식 여기까지였고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갈 건데 개념 하나도 없고요. 바로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암기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암기사항을 딱 칠판 가득 채워서 정리해 드린 후에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연립 2차방은요 종류가 두 개인데요. 1차 방과 2차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쉬운 꼴이 있고 2차 방과 2차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꼴이 있습니다. 1차 방과 2차 방은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친다면 1번을 2번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을 풀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2차 방, 2차 방이 문제인 건데 2차 방, 2차 방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합곱에 대한 꼴이 있고요. 합곱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특수한 꼴. 요 특수하다는 게 합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문자의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제시가 될 때가 있다고요. 특수하지 않은 것, 일반적인 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특수한 꼴 합과 곱에 대해서 나오면 합을 간단한 문자로, 곱을 간단한 문자로 치환해요. 치환을 하게 되면은 그 주어진 2차 방이 A, B에 대한 2차 방으로 변합니다. 조금 더 간단해진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적어놓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해당되는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 A, B가 나온다는 소리고요. A, B가 나왔으면은 이 X,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합이 1차항의 개수고 곱이 상수항인 거 아시죠? 얘의 두 근이 다름 아닌 XY다 라는 뜻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 공식을 쓰든지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꼴도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은 어떤 꼴이냐면은 요 2차방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2차방이 아니라 2차방이 1차방 두 개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2차방은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 이 인수분해가 되는 2차방에서 노출된 1차방 두 개를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 쳤을 때 1차방과 2차방을 연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 두 번 할 뿐이거든. 1을 3에 넣은 걸로 두 쌍을 찾고요. 1을 3에 넣은 걸로 두 쌍을 찾아서 총 4쌍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2차 방정식끼리의 연립은 불가능해요. 2차 방정식끼리의 연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는 전부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1차 방을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1차 방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1차 방을 2차 방에 집어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 방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하는 일인데 2차항을 소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소거라는 건 없앤다는 소리죠. 제거. 2차항 소거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2차항을 소거했으니까 당연히 1차방이 만들어지겠죠. 2차항 소거의 의도는 당연히 1차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차방 하나가 등장을 할 거고요. 원래 2차방 두 개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등장한 1차방을 2차방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등장한 1차방을 1번, 원래 있던 2차방 중에 원래 이런 거였단 말이야. 요 각각에 들어있는 2차항을 소거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하면 이게 1차방이 등장을 해요. 요게 2번식이고 요게 3번식이다 라고 치면은 1번을 2번에 넣어서 풀던지 1번을 3번에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두 번 다 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두 번 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시간 낭비였어요. 똑같은 결과를 이거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인수분해도 안 되고 2차항 소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상수항 소거입니다. 상수항 소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2차방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방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기억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히 분류하시면 안 되고 사고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1차방, 2차방은 뭐 없고요. 2차방, 2차방에서 생각의 순서,
를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한 꼴이냐 특수하지 않느냐로 일단 판단하는 겁니다. 특수한 꼴이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 특수한 꼴이 아니면 일반적인 꼴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인수분해가 가능한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방식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요게 첫 번째 일반적인 꼴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게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차항 소거를 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최후의 수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이자 공식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머리에 넣으세요. 암기하세요. 100% 와닿지 않아도 암기부터 하세요. 모든 유형을 다 보여드릴 거니까. 기본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간다. 문제 풀이 간다. 기본 문제 13-5번. 얘는 1번은 첫 번째는 1차 방, 두 번째가 2차 방이에요. 그래서 1차 방을 2차 방에 집어넣어서 끝내시면 돼요. 나는 y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y 자리에 빠짐없이 넣어서 x부터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빼기 2x에 이거 뭐 y를 묶었다고 칠까? 그러면 빼기 2x 플러스 1에 y 더한 거니까 그 y에다가 저걸 넣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내 말입니다. 그러면 전개 정리하면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변으로 넘길게요.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인데 우변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3. 상수항은 없어요. 여기랑 없어져요. 0. 그래서 x는 0 또는 3인데 어차피 x, y를 세트로 써야 되니까 x가 0, y는 0을 여기 넣어서 마이너스 혹은 x가 3, y는 x는 3을 여기 넣으면 1이죠? 이럴 쓰던가. 아니면 이게 너무 길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이게 모양이 안 이쁘다. 그런 사람들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x가 0, y가 마이너스 콤마 x가 3, y는 아니 이렇게 써도 되다. 수도쌍으로 x, y가 0, 마이너스 콤마 3,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택도 안 되는 표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2번 x 플러스 y가 4고 xy는 있다.
요거는 특수한 꼴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합과 곱에 대한 그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합이랑 곱을 그냥 대놓고 준 상태니까 요게 1차 방정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y를 4 빼기 x로 바꿔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부터 찾은 다음에 푸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아까 내가 정리해드린 그 방법이라서 이렇게 합과 곱을 보면 합해서 4고 곱해서 2인 두 수가 안 떠오르면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쓰라고. 이렇게요. 이거의 두 근이 xy다 라는 뜻이니까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2 뿔마 루트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뿔이 x면 마가 y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x면 y는 이거 반대로도. 왜냐면 x, y의 크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합과 곱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합이 3이고 곱이 2다. 그럼 당연히 1, 2인 건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경우처럼 합이 4고 곱이 2인 두 정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냥 근의 공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유죄 해봅시다. 2번, 3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면 이거 두 개씩 괜찮잖아요. x가 2 뿔마 루트 2면 y는 2 마플 루트 2잖아. 근데 이제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다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5글자 복부호 동순. 복부호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복부호. 복이라는 게 두 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두 개 썼으니까 요거 이름이 복부호예요. 동은 같을 동이고 수는 순서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일 땐 위고 아래일 땐 아래로 순서가 동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줄이고 싶으면 저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2번, 3번 해보세요. 여기 쓸 거면은 네모 안에다가 복부호 동순이란 말도 써야죠. 복부호 동순이란 말 안 쓰면 틀려. 복부호 동순이란 말을 안 쓰면 왜 틀린 거게?
복부호 동순이란 말 안 쓰면 왜 틀린 거게요? 어? 복부호 동순이란 말 안 쓰면 왜 틀린 거게요? 어? 에? 복부호 동순이란 말 안 쓰면 왜 틀린 거냐고.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면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x가 두 가지, y가 두 가지라서 총 네 가지라고. 근데 저거 실제로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이 안 되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다른 경우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복부 동사 안 쓰면. 그렇기 때문에 총 4쌍을 의미하는 거라서 답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쓸 사람은 반드시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이고 나중에 따지지 마세요. 네가 틀린 거니까. 학교생한테 안 해도 되나? 다 나왔나? x는 1 뿔마 루트 2, y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요거도 복부호 동순이라 써야 돼요. 그리고 3번 답은 x는 2 뿔마 루트 31, y는 2 마뿔 루트 31. 복부호 동순. 둘 다 맞은 사람? 전부 다 둘 다 맞았네. 넘어갈게요 그럼. 기본 문제 13-6번도 여기 보시다시피 총 3문제인데 둘 다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진정한 연립 2차 방정식을 드디어 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앞단원에서 정석의 특성 때문에 공공연하게 풀어왔습니다만 연립 2차 방정식을 푼 적은 없거든요. 연립 2차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푼 적이 없어요. 그거를 거의 최초로 푸는 순간인 거지. 그런데 그냥 계산이 좀 길 뿐이지 특별한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정리해드린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1번은 2x 제곱 빼기 3xy 더하기 y 제곱은 이렇게 우변이 0이잖아요. 이러면은 대부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인수분해 하시면 뭐 2xx고 빼기 y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1차방 두 개를 써요. y는 x거나 y는 2x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여기 1이라고 했네.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5x 제곱 빼기 y 제곱은 16이죠. 이쪽은 16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함수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건 반드시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넣어서 두 쌍을 찾고 얘를 여기 넣어서 또 찾고 기본적으로 총 4쌍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y는 x, y를 x 바꾸시기 하면은 4x 제곱은 16이니까 x는 뿔마 2인 거지. x가 뿔마 2면 y가 x랑 같기 때문에 y도 뿔마 2인 거죠. 복부호 동수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2x를 집어넣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 제곱은 16이니까 x가 뿔마 4인 거고 y는 x의 2배니까 뿔마 8인 거죠. 얘도 복부호 동수.
복부호 동순을 잘 못 쓰겠는 사람은 내 쌍을 다 쓰는 거야. 인수분해 가능한 케이스를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2번 x제곱 y제곱 3x y는 12. 그리고 이제 수학까지 공통 수학 2까지 배우면 원이죠. 원방정식이에요. 이거랑 x제곱 y제곱 더하기 x 빼기 y는 6. 얘도 원방정식입니다. 얘는 어떤 원방정식이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를 빼면은 2분의 19 루트 2분의 19 3쯤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원이에요. 이 새끼가. 그리고 이 새끼는 반지름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여기가 중심. 요번이고요.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한 2쯤 되는 새끼인가? 이런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점이 두 개 생기죠? 요 두 점을 찾아라. 그 해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래와 같이. 그럼 보세요. 얘는 1번과 비교해 보면은 는영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는 탈락이니까 세컨드로 생각해야 될 게 이차항 소거가 가능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차항 소거는 이차항이 모조리 다 제거가 돼야 돼. 근데 여기에 각각의 이차항은 두 개거든요. x제곱과 y제곱. x제곱 하나를 지우는 건 이차항 소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x제곱과 y제곱의 배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x제곱을 지우면 y제곱까지 덩달아 날아가니까요. 이게 이차항 소거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빼시는 거예요. 1차 방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2x 더하기 2y는 6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이 1차 방을 요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x부터 찾으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더 간단해 보이는 게 두 번째 새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이 새끼 제곱을 바로 전개할게요. 더하기 x 요거 뺄게요. 바로 6 대고 올게요.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또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면 1 날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으로까지 정리가 되니까 x는 0이었네. 아씨, 그림이 왠지 여기 지날 것 같았는데 그림이 잘못했어. 다시 고치면 되죠. 오늘 좀 이상한 게 그려서 그래요. 여기 딱 지나가는 게 있어. 어라? 뭐고?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림이네.
왜지? x는 여기 어떻게 나왔지? 이거 훨씬 큰 건가? 이 원이 이렇게 생긴 건가? 이상한데. 제대로 안 그랬어. x 여기 넣으면요, y는 3 또는 x가 2면 y는 1.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두 원의 두 교점이 0,3과 2,1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가 되세요? 왜 이차항 소거를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차항 소거를 떠올렸는데, 그 각각의 식에 들어있는 이차항이 두 종류인데 그 두 종류가 한 방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차항 소거로 가야겠구나 라는 판단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 3번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은 7. 두 번째 식은 4x제곱 빼기 9xy 더하기 y제곱은 114. 자, 일단 능력인 게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없고요. 이차항 소거를 하려고 보니까 요 세 놈이 모조리 이차항입니다. 이 세 놈이 다 없어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차항 소거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게 특수한 꼴도 아니고요. xy의 합과 꼴로 바꿀 수 없단 말이지. 얘는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꼴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라스트밖에 없어요. 라스트. 상수함 소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위의 식을 2배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6x 제곱 빼기 11xy 더하기 3y 제곱은 빵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변이 빵이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네가 잘못하는 거야. 다시 하시면 돼. 얘는 2x 3x로 째면 될 것 같고. 왜? 왜 의자랑 왜? 의자랑 왜 다투고 있어? 3y랑 y로 째면 될 것 같죠? 마이너스. 윗줄에 따르면 y는 3분의 2x고요. 아랫줄에 따르면 y는 3x인 거죠. y는 3분의 2x를 요 둘 중에서 간단한 게 위의 식이니까 위의 식에 넣어서 x 두 개를 찾은 걸로 y 두 개도 구하고, y는 3x도 넣어서 두 쌍을 찾고 총 4쌍이 되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죠. 계산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대입하는 걸 1번, 요거를 대입하는 걸 2번이라 칠게요. 위의 식에다가 x제곱 빼기 x에다가 3분의 2x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네, 플러스 y 제곱인데 3분의 2x를 제곱하는 거니까 9분의 4x 제곱, 이게 7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9배를 해주면 9 빼기 6 더하기 4니까 7 이렇게 돼서 x는 얼마 3이죠. 얼마 3을 여기 넣어주시면은 y는 얼마 2죠. 복부 두 번째, y 대신에 3x를 넣겠다. 암산할게요. 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9x제곱인 거니까 7x제곱이라서 7x제곱은 7이니까
x제곱은 1로까지 정리가 되는 바람에 x는 얼마? x는 뿔마 1을 여기 넣어주면 y는 뿔마 3. 이것도 곱부 동수.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유제 이건 3개를 다 해야 돼요. 다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걸지, 이차항 소거를 해야 되는 걸지, 아무것도 안 돼서 상수항 소거밖에 안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하고 공식 암기를 통해서 판단력 필요하고요. 계산도 길기 때문에 계산력도 요구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내도 틀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근데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파트가 아니라서 내신 빈출이라고 달기도 부끄럽긴 한데 갔다 오세요. 일 번은 말로 설명합니다. 완결이 안 된 사람은 숙제로 하세요. 1번은 y는 0, y는 3x 그거를 뒤에 식에 넣어주시면 되고 2번은 xy항 2차항이거든요. xy항을 소거시켜서 1차 방정식 만든 거를 두 번째 식에 넣어서 풀면 되고 3번은 모든 게 2차항인데 다 소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인수를 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상수항 소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 8배를 해서 빼시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오거든요. 1차 방정식 두 개가 튀어나온다는 소리니까 그거를 좀 더 간단한 두 번째 식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총 4쌍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도 맞아 안 된 친구들은 숙제를 한 후에 해보시고요. 대칭형 기본 문제 13-7번 대포중 친구들을 위해서 숙제가 적게 나갈 거야. 근데 숙제 그 적은 숙제라도 어차피 하려면 대칭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고 연습 문제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시험 안 보는 4명은 지금이 빅 찬스니까 앞에 거 복습하세요. 앞에 거 복습해서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누적 테스트에 나눗셈을 틀리지 않도록 방식의 나눗셈을 허구나 틀리니까 거기를 복습해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요거는 이수분해도 안 돼.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 앞서서 그냥 딱 보자마자 합과 곱이다 라는 게 보여야 돼요. 얘는 그냥 곱이고요. 이 식은 언제나는 아니지만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합과 곱을 찾을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3이니까 3을 넣어줘요 바로.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6이죠. 이놈이 10이다. 그런 뜻이니까 x 플러스 y는 4만 쓰면 안 됩니다. 뿔마 4. 합이 뿔마 4고 곱이 3인 두 수는 뻔히 떠오르거든. 그래서 바로 답을 쓰면 돼요. 1, 3이라는 소리죠. x가 뿔마 1이면 y는 뿔마 3. x가 뿔마 3이면 y는 뿔마 1. 4개나 되는데 몇 개밖에 안 쓰는 놈들도 있겠지? 주의하시고요. 복부호 동순 다시고 2번 XY 곱이랑 XY 합이랑 여기 대놓고 특수한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5고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게 7이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XY의 합과 곱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합을 A로 곱을 B로 치환해서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다고 바꾸셔야 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X 더하기 Y 제곱에서 XY를 빼는 거니까 A제곱 빼기 B예요. 이렇게. 그러면 1차 방을 2차 방에 넣는 건데 그냥 두 개를 더해요. 그럼 B가 없으니까 A제곱 더하기 A가 2란 소리고 2를 데리고 오면 이렇게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를 여기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3이고요. A가 1이면은 B는 마이너스 6인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요.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마이너스 3인 거하고 합이 1, 곱이 마이너스 6인 거를 따라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두 세트는 뻔히 보인단 말이야. 2차 방식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뻔히 보여요.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인 건 뭐야? 마이너스 3이랑 1인 거죠. 얘는 뭐야? 3이랑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내쌍 구하시면 돼요. xy 바꿔가면서 유제는 숙제로 하시고 오늘 숙제는 정석 노트는
유제 13-9번까지입니다. 연습 문제 하나를 해야 숙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 하나를 미리 픽할게요. 13-8번 가세요. 13단원 연습 문제 8번 가세요. 13단원 연습 문제 8번 가세요.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인데 XY 말고 다른 미지수, 즉 미정계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미정계수를 섞어 놓은 연립방정식을 보고 그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있는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를 안내를 해드려야 오늘 워크북 숙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지금 푸는 거예요. A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야. A의 상태에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 개수가 달라지는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는 조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미리 풀어드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평소처럼 연립을 하시면 돼요. 연립을 하면은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딱 나올 건데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문제에서 말하는 쌍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말해서 y를 a 빼기 x로 바꿔서 밑에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이 되는데 그 2차 방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x가 오직 하나라서 y도 오직 하나가 되는 바람에 오직 한 쌍이 나온다. 그렇게 의미 파악을 하시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런 뜻이니까 판별식은 0이라고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 x 더하기 y는 a,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이런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것은 x도 하나, y도 하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바꿔서 여기 넣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3을 정리를 더하면 이거죠. 요 2차 방정식의 x가 하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2가 있으니까 4분의 1이 있으면 a제곱 빼기 ac니까 이거 2배에서 빼면은 이게 0이니까 a는 얼마 루트 6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6만 골라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근데 공수 2까지 배운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더 좋아요. 밑에 있는 놈은 원이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이고 위에 있는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교점이 한 개란 말은 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A가 Y 절편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접선 2개 중에서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요. 원의 접선 나오면 중심과 접점 연결하는 건 상식이고요. 이게 하필이면 45도기 때문에 요게 직각 1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이니까 루트 3이니까 1대 1대 루트 2에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최적화 풀인데 아직 공수2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공수2를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럼 공수틀을 안 배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크북 숙제는 13단원 자체가 몇 문제 없는데 오늘 13단원을 다 한 게 아니라서요. 20번까지밖에 못해요. 20문제만 하시면 돼요. 개포중 친구들은 나머지 시간 동안 시험 공부하시면 되고,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다항식의 나눗셈, 2차 함수, 최대최소 어려운 것들 많이 지나갔으니까 복습을 하시라고.